문제 1번입니다. 구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1번과 2번 전부 다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입니다. 먼저 괄호 1번을 보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7,5,2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7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 z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반지름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의 제곱 해서 9가 되겠죠. 2번은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4니까 4의 제곱해서 16이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두 점 4,6,-1과 2,4,5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점의 중점, 이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2분의 4 더하기 2 그리고 2분의 6 플러스 4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5 이거 정리해주면 3,5,2가 되겠네요. 그래서 원의 중심은 3,5,2고 그러면 이제 반지름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반지름은 중심에서부터 두 점 중에 한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4,6,-1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4 빼기 3 해주면 1의 제곱이고 6에서 5 빼주면 역시 1의 제곱이네요. 마이너스 1에서 2 빼주면 마이너스 3이니까 2 제곱해주면 9가 되겠죠. 그래서 다 정리해주면 루트 11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11입니다. 그렇다면 중심의 좌표가 3,5,2니까 x-3의 제곱 y-5의 제곱 z-2의 제곱에 반지름 루트 11 제곱해주면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구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과 2번 지금 전부 다 일반형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표준형으로 바꾸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괄호 1번은 먼저 x가 있는 애들끼리 모아보니까 x제곱 빼기 6x에 여기는 완전 제곱 되는데 9가 필요하겠죠. y제곱 더하기 2y y 있는 애들 모아보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z가 있는 애들 모아보니까 z제곱 더하기 6z가 될 테고 여기도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9가 필요하겠네요. 자, 마이너스 6을 우변으로 이항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완전 제곱되게 만든 9와 1과 9를 전부 다 더해주면 19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추가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해주니까 x-3의 제곱에 y 플러스 1의 제곱에 z 플러스 3의 제곱에 우변은 25가 되겠네요.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3,-1,-3이고 반지름은 5가 되겠습니다. 2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먼저 x가 있는 애들끼리 모아봅시다. x의 제곱 더하기 4x 완전 제곱식 되는데 4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y제곱은 혼자 있네요. 그래서 그냥 끝났고 z의 제곱에 더하기 8z 완전 제곱식 되는데 16이 필요하죠. 29는 우변으로 이항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금 4하고 16을 우리가 더해 줬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20을 더해 줍시다.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에 y 제곱에 더하기 z 플러스 4의 제곱해서 우변은 49. 그렇다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4. 반지름은 지금 r 제곱이 49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7이 되겠습니다. 생각 넓히기 문제입니다. 두 학생의 대화를 읽고 좌표 평면 또는 좌표 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남학생은 9가 좌표 평면 또는 좌표 축에 접할 때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여학생은 구의 중심에서 좌표 평면 또는 좌표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면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한번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은 중심의 좌표가 1,4,3이다. XY 평면에 접하는 구를 구하여라. 중심의 좌표는 주어졌으니까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1번 같은 상황은 1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1,4,3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XY 평면이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XY 평면, 우리 이 점을 C라고 하도록 합시다. 근데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X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선의 발을 우리 H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 될 테고 그러면 이게 바로 반지름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Y 평면에다가 우리가 수직으로 내렸으니까 우리는 XY 평면에 정사형을 내렸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XY 평면이니까 H의 좌표는 Z의 좌표만 0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0이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도 되고 얘는 지금 정사형을 내렸기 때문에 Z 좌표의 값 자체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구하는 구의 방정식은 중심의 좌표 x-1의 제곱, y-4의 제곱, z-3의 제곱에 반지름이 3이니까 3의 제곱해서 9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중심의 좌표가 역시 똑같아요. 1,4,3이라고 되어 있고 x축에 지금 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x축의 수선의 발을 원의 중심에서부터 내려주면 되겠죠. 얘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구가 우리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여기가 C 1,4,3이라고 가정하면 우리 x축을 그림으로 보기 편하게 x축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가정합시다. 얘가 지금 x축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접했다라고 가정합시다. 왜 이러죠? 자, 이렇게 지나갔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접했다라고 가정합시다. 여기 H라고 가정하면 자, 접한 부분에는 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온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여학생이 얘기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요거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 됩니다. 그리고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이건 우리가 앞에서 많이 연습을 했죠. X축이니까 Y의 값과 Z의 값을 모두 0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H의 좌표는 1,0,0이 되니까 CH의 길이는 1에서 1 빼주면 0이고 4에서 0 빼주면 4의 제곱, 3에서 0 빼주면 3의 제곱. 그래서 얘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5가 되니까 바로 9의 방정식은 x-1의 제곱에 y-4의 제곱에 z-3의 제곱 반지름 5의 제곱해서 25라고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4번 문제입니다. 9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1의 제곱이 9인 방정식에서 y축과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난다. 9의 중심을 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9의 중심이 C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C는 바로 구해놓고 시작하면 2, 3,-1 얘가 바로 9의 중심이 되겠네요. Y축과 지금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Y축과 만난다는 뜻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X좌표와 Z좌표가 모두 0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활용해서 Y축과 만나는 두 점 A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0과 Z는 0을 방정식에다가 9의 방정식에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0 빼기 2의 제곱이니까 4 될 테고 y-3의 제곱에 Z에다 0 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1 되겠죠. 9가 될 거예요.
그러면 y-3의 제곱이 4가 될 테니까 y-3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y가 1 또는 y는 5가 되니까 a, b의 좌표는 A의 y좌표가 B의 y좌표보다 클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 A를 0,1,0, B를 0,5,0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각형 ABC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여기 A, 여기 B라고 칩시다. 그리고 삼각형의 원의 중심 C가 있는데 C부터 A까지는 반지름이죠. C부터 B까지도 반지름이기 때문에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예요. 그리고 AB의 길이는 당연히 4가 될 테고 AC의 길이는 지금 3이 되겠죠. 자, 여기도 3이 될 테고, 자, 여기도 3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C부터 AB에다가 내린 수선의 팔을 H라고 가정하게 되면 삼각형 CAH에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CH의 제곱은 3의 제곱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두 개의 길이가 똑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AH의 길이가 2가 될 테니까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뺀 5가 될 겁니다. 따라서 CH 삼각형 ABC의 높이가 루트 5가 되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4, 높이 루트 5, 따라서 2 루트 5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등식에 전시할 원뿔 형태의 조형물을 만들려고 한다. 조형물의 바닥인 원뿔의 밑면을 XY 평면에 놓이도록 좌표 공간에 놓으면 이 조형물은 꼭지점이 0,0,8이고 9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6의 제곱은 1에 접하는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된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문제는 점 P를 지나고 9에 접하는 직선이 XY 평면과 만나는 점을 Q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점들이 Q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점 Q가 그리는 도형은 어떤 도형인지 말하는 거고 2번은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P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길이 바로 요 길이죠. 요 길이가 회전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겠죠. 아까 지금 이 길이가 지금 다 똑같을 거예요. 이 길이가 전부 똑같은데 어디서부터 다 똑같죠? 점 5를 중심으로 해서 점 5를 중심으로 해서 5Q까지의 거리가 전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5Q까지의 거리가 이 선분의 길이가 전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Q가 그리는 도형이 바로 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1번이고 그 다음 2번을 위에다가 풀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원의 넓이를 지금 이제 구하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일단은 요 구의 중심을 한번 여기를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이 구의 중심은 0,6이죠. 그리고 P는 0,8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심을 C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 C라고 얘기하면 PC의 길이가 2가 되겠죠. 어디가? 바로 이 부분이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BQ, 여기가 Q가 돼야 될 테니까 여기를 R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CR은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떤 부분만 잘라 갖고 올 거냐 하면 바로 요 P, O, Q 되는 부분을 우리 잘라 가지고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이런 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가 O, 여기가 Q,
여기가 P, 대략 이 정도를 C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수선의 발 내린 거를 R이라고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요 PC가 2라고 해놨고 여기를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요 삼각형, 지금 바로 요 삼각형은 2대 1대 루트 3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2대 1대 루트 3이라는 뜻은 바로 요 부분이 30도가 된다는 뜻이 될 겁니다. 이거는 사인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PO가 8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이 OQ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반지름 R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탄젠트 30도로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탄젠트 30도는 뭐가 되죠? 바로 5P분의 5Q가 될 테고 그렇다면 5Q는 5P의 탄젠트 30도 즉 8배의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3분의 8 루트 3이 바로 반지름 R이 될 거예요. 따라서 파이 R 제곱은 얘는 3분의 64 파이가 되겠네요. 3분의 64 파이. 그래서 원의 넓이를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대단원 마무리 평가 11번입니다. 점 A 4,-1,2에서 9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이 9의 접선의 접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 원일 때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림을 먼저 그려놨는데 지금 9의 중심은 2,3,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구 바깥에 점 A에서 지금 어디냐 얘처럼 이렇게 접선을 그렸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접선이 9를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럼 회전하면 어떤 형태의 지금 원이 생기게 되냐 하면 문제에서 지금 원이라고 알려줬는데 당연히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된 바로 원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한다는 뜻은 즉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 선을 몇 개 그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A에서부터 C까지 선을 하나 그리고 이 접점을 P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접점 P에서부터 C까지는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PC의 길이는 3이 되겠죠. 3.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접점이기 때문에 각 APC는 당연히 직각이 될 겁니다. 여기는 직각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삼각형 APC가 직각삼각형이 되고 우리는 PC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P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C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AC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4 빼기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에서 3 빼주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에서 2 빼주면 또 마이너스 4네요. 그러면 16 더하기 16 더하기 4니까 얘 36 해서 얘 루트 36이 되네요. 그래서 AC의 길이가 6이 될 겁니다. AC의 길이가 6이 되면 삼각형 APC가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주면 AP의 제곱은 AC의 제곱 36에서 PC의 제곱 9를 빼니까 27이 될 테고 따라서 AP는 3 루트 3이 됩니다. 지금 이거 왜 구했냐 하면 우리가 빨간색 원에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었을 때 자, 여기를 H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PH와 AC는 직각이 됩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간단하게 우리가 증명으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럼 이제 PH를 구해주면 되는데 삼각형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했었는데 삼각형 APC의 넓이를 2분의 1의 밑변을 AP로 보면 높이가 PC가 되고
밑변을 AC라고 보면 높이는 PH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에요. 그렇게 되면 APPC랑 AC, PH가 같게 되는데 AP를 구해놨죠. 3루트 3이라고. PC도 구해놨죠. 3이라고. AC도 구해놨습니다. 6이라고. 그러면 PH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PH가 2분의 3루트 3이 되겠네요. 2분의 3루트 3. 자, 그래서 빨간색 원, 즉 접섬의 접점들로 이루어진 원에 우리가 반지름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둘레 길이는 2파이 r이 될 테니까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3루트 3 하면 둘레 길이는 3루트 3 파이가 되겠네요. 14번 문제입니다. XY 평면 위의 점 A 2,-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이 있다. 이 원 위의 점 P와 점 Q 6,3,4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먼저 좀 그려놨는데 지금 원 위의 점 바로 이 P에서부터 이 Q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P가 원 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PQ의 거리가 변하게 될 텐데 그때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죠.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Q에서부터 우리 XY 평면 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얘를 Q'이라고 하도록 합시다. X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얘는 6,3,0이 되겠죠. 근데 QQ'이 XY 평면과 수직이다 보니까 QQ'과 PQ'은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PQQ'은 항상 직각 삼각형이 될 거고 그렇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PQ의 제곱은 루트의 PQ'의 제곱 PQ'의 제곱 더하기 QQ'의 제곱 되겠습니다. 근데 QQ'은 항상 길이가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여기 루트를 씌우면 안 되네요. 루트를 왜 씌웠죠? 자, 루트 없애고 그렇게 되면 PQ'의 제곱은 여기 16이 될 테고 PQ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바로 PQ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얘기가 될 테고 PQ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바로 PQ'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얘기랑 같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PQ'은 원 바깥의 한 점 Q'에서 A까지의 원 위까지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바로 PQ'의 최소값은 우리가 1학년 때에 배웠던 원의 중심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 즉 AQ'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주면 바로 PQ'의 최소값이 될 테고 그러면 PQ'의 제곱의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즉 AQ'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AQ'은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6에서 2 빼주면 4, 즉 4의 제곱에 3에서 마이너스 1 빼주면 또 4의 제곱이 되겠네요. 0에서 0 제곱해봤자 0에서 0 빼봤자 0이고 제곱해봤자 0이니까 얘는 4 루트 2가 돼서 즉 4 루트 2에서 반지름 뺀 루트 2 얘가 바로 PQ의 최소값이 될 겁니다. PQ의 최소값이니까 값을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얘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냐? PQ의 제곱이니까 3루트 2의 제곱은 18인가요? 18. 그래서 18 더하기 16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테고 얘가 34니까 PQ의 제곱의 최소값이 34가 될 겁니다. 따라서 PQ의 최소값은 PQ의 제곱이 최소값이 루트 34니까 얘는 루트 34가 되겠습니다.
보충 문제 2번입니다. 좌표 공간의 두 구 S1, S2의 중심을 각각 A1, A2라 하고 두 구 S1, S2의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을 각각 C1, C2라고 하자. 그리고 두 구 S1, S2 모두 선분 A1, A2의 중점을 지난다. 그럴 때 도형 C1의 내부와 도형 C2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는 P'Q이다. 이때 A분의 B 곱하기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구가 있는데 정사형을 시켰더니 겹쳤다. 그때 겹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구의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지금 형태는 모두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를 우리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서 중심과 반지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먼저 S1부터 바꿔보도록 합시다. x가 있는 애들끼리 모아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ax에 마침 a제곱이 있네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y제곱에 마이너스 4y 완전제곱씩 되는데 4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z의 제곱에 마이너스 10z 더하기 25가 될 테고 25가 필요한 거죠. 마이너스 21을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우리가 지금 완전제곱식 만드는 데 필요한 4하고 25를 추가로 더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a의 완전제곱에 y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에 z 마이너스 5의 완전제곱 50이 되는 거니까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a, 2, 5의 반지름은 루트 50이니까 R1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5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2에 대해서 같은 작업을 하겠습니다. S2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완전제곱 되는데 9 필요하죠. y제곱은 혼자밖에 없네요. 혼자가 아니죠. 12가 있죠. y제곱 더하기 12y 더하기 완전제곱 되는데 36 필요할 테고 그리고 z의 제곱에 10z 더하기 여기는 완전제곱 되는데 25가 필요하겠죠. 자, b는 우변으로 이항시키고 우리가 지금 9와 36과 25를 더해줬습니다. 좌변에다 더해줬으니까 우변도 똑같이 더해주면 여기는 70만큼이 필요할 테고 완전제곱식 만들면 x-3의 제곱 y 플러스 6의 제곱 z 플러스 5의 제곱에 마이너스 b 더하기 7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은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될 테고 반지름을 R2라고 하도록 합시다. R2는 루트에 70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문제에서 중심을 각각 문제에서 A1이라고 지정하고 A2라고 지금 지정을 해준 상황입니다. 자, 이제 표준형은 고쳤고 여기서 우리가 처음 써야 될 조건은 뭐냐 하면 선분 A1, A2의 중점을 두 구가 지난다라는 조건을 먼저 활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저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여기를 첫 번째라고 하고 여기를 두 번째로 합시다. 자, 두 구가 선분 A1, A2의 중점을 지난다. 얘가 중점을 지난다라는 뜻은 중점이죠. 중점을 지난다. 이 뜻은 두 구가 접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구가 접한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그림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먼저 좀 그려놨는데 자, 이쪽에서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구가 접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두 구가 동시에 만나는 점들을 살펴보면 여기 요 상에서 이렇게 원을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M이 될 텐데 길이는 같아요. 길이는 같지만 이건 선분 A1, A2의 중점이 아니죠.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같은 선분 내에서 요 가운데를 얘기를 하는 게 중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분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선분 A1, A2가 선분 A1, A2의 중점을 두 구가 동시에 지나게 되려면 이거는 구가 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보면 두 구가 접한다는 뜻이고, 이 두 구가 접하면서 A1, A2의 중점을 지난다는 뜻을 다 하나 해석해 보면 추가로 뭘 더 얻을 수 있냐면 두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는 뜻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5 루트 2와 마이너스가 아니죠. 루트 70 마이너스 b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양변 제곱하면 70 마이너스 b여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다? 바로 b가 20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찾게 되면 이제 뭘 찾을 수 있게 되냐 하면 a의 값도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구가 접했는데 우리가 지금 구의 중심을 각각 알고 있죠. 그래서 A1, A2의 길이가 뭐랑 같다? R1 더하기 R2랑 같다. 즉 5루트 2와 5루트 2 합이니까 10루트 2와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A1, A2는 지금 우리가 좌표를 A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알고 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보면 A1에서 A2 쪽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에서 3을 빼주고 제곱, 2에서 6 빼주면 8이네요. 8의 제곱, 5에서 마이너스 5 빼면 10의 제곱이고 이게 10루트 2와 같다가 될 테고, 전개해보면 A제곱 더하기 양변 제곱하면서 전개하겠습니다. 6a 플러스 9에 64 더하기 100이니까 여기 164의 우변은 2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좌변으로 전부 넘겨주면 a제곱 더하기 6a의 마이너스 27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7. 0.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죠. a 플러스 9, a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이 얼마?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죠. 꼭 양수일 필요는 없지만 문제에서 조건이 있었나요? 네, 문제에서 조건에서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여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a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사형된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정사형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 보면 두 구가 접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두 구가 접해 있고 정사형된 부분의 넓이라 함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데, 정사형을 시키면 뭐는 유지가 되겠죠? 바로 반지름은 유지가 될 겁니다. 반지름 유지가 될 거고, 지금 정사형된 부분은 x, y 평면으로 지금 정사형을 시켜줍니다. 자, 구가 접해 있다라고 해서 정사형 시킨 게 꼭 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도 접해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접해 있는 상황이 되려면 여기 어떤 이렇게 빨간색 평면이 이렇게 좀 기울어진 상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정사형을 시켰을 때는 구가 접해 있으면 정사형된 부분도 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좌표에 맞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A1의 좌표가 아까 뭐라고 찾아놨죠? 마이너스 3,2,5라고 찾아놨죠. A를 찾았으니까 좌표를 알 수 있죠. 그리고 A2의 좌표는 지금 얼마였죠? A2의 좌표가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였습니다. 그런데 얘를 지금 어떻게 x, y 평면에 정사형을 시켰으니까 A1'의 좌표는 누구를? Z좌표를 0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A2'의 좌표는 3, 마이너스 6, 0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를 먼저 좀 표시를 해볼 건데, 자, 요만큼은 반지름이죠. 이게 지금 5루트 2일 거예요. 자, 이만큼도 5루트 2가 될 겁니다. 당연히 자, 여기는 전부 다 길이가 5루트인 상황으로 일단은 길이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A1'부터 A2'까지의 길이를 구해보면 여기가 지금 A1'에서 A2'까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마이너스 3에서 3 빼주면 마이너스 6의 제곱이죠. 그 다음 2에서 마이너스 6 빼니까 8의 제곱일 거고 0에서 0 빼는 거는 0이죠. 그래서 이게 계산해 보면 10이 됩니다. 여기가 10이어서 지금 바로 이 부분의 길이가 10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10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얘기했을 때 삼각형 A1', P, A2'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거든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각 A1', P, A2'이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파이가 될 테고 그 얘기인 즉슨 사각형 A1', P, A2', Q가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정사각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원이 자 지나가면서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우리 많이 해봤었죠. 바로 이렇게 반으로 가른 다음에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빼서 어떻게 했었죠? 2배를 해주면 됐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구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부채꼴. 자,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는 5루트이라는 걸 알고 있죠. 반지름이. 그래서 2분의 r제곱 세타니까 5루트 2의 제곱의 직각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분의 25 파이가 될 테고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루트 2 곱하기 5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얼마죠? 25가 되겠죠?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찾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는 뭐라고 쓸까요? S를 이미 썼으니까 S 안 썼죠? 자, 넓이 S는 2배의 2분의 25 파이 빼기 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5 파이 빼기 50이니까 여기서 P가 25, Q가 50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답은 지금 A분의 B인데 A가 3이라고 찾아놨고 B 20이라고 찾아놨고 거기에 P와 Q의 합이니까 25 더하기 50 해서 계산해주면 20 곱하기 25가 될 거예요. 그래서 500이 답이 되겠습니다.